특별한 증상 없이 찾아오지만 눈이나 심장을 망가뜨리고 작은 상처도 회복할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네. 바로 당뇨인데요. 네, 그런데 노령 환자들의 만성 질환으로 여겨졌던 이 당뇨가 최근에는 20대부터 40대 사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닥터S에서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젊은층 당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뇨는 좀 어르신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주변에도 아직 나이가 20대 중반인데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젊은 층에서 좀 흔한 일이라고요? 최근 들어서는 조금 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2016년도 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0대 이상에서 약 한 3,360만 명 중에서 한 10%죠. 10%, 네. 한 336만 명이 당뇨로 진단을 받았고요. 10%가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1명은 이제 당뇨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네. 사실 당뇨라고 하면 이제 노인분들에서 흔한 질환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젊은 층까지 이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좀 발표된 그 대한당뇨학회 그 자료에 따르면은 30세에서 이제 44세까지를 저희가 젊은 당뇨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젊은 당뇨요? 예, 젊은 당뇨로 내리는데 이 중에서 3.5% 정도가 당뇨로 진단을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약 한 14.9% 정도가 당뇨 전 단계인 공복 혈당 장애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보면 한 20% 가까이 되시는데 보통 이제 그 젊으신 분들 중에서 5명 중에 1명은 이제 당뇨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전부터 젊은 층의 당뇨가 높았던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렇죠. 이 환경적인 측면이 클 것 같은데 이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당뇨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유전적인 원인이랑 이제 생활 습관과 같은 원인이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젊은 층에서 당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젊은 층이라고 하면 이제 20, 30대 네. 아니면 이제 40대까지 포함이 되는데 보통 이제 잦은 야근, 그다음에 이제 직장 내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게 되면 이제 뇌에는 이제 각성 상태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하는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예. 이제 그게 분비가 되면은 이제 포도당 수치가 혈액내에서 쭉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혈액내 이제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는 아무래도 좀 서구화된 식습관, 그다음에 잘못된 뭐 식습관으로 인해서 비만 환자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비만하다. 그러면 이제 높은 열량의 음식들을 많이 드시게 아무래도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가 돼서 혈당을 낮춰야 되는데 이제 췌장이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분비된 인슐린들이 기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럼으로써 이제 젊은 층에서 당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그렇죠. 뭐 식습관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면 네.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젊은 층에서 당뇨가 생기면요 특히나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죠. 젊은 당뇨 더 위험한 이유는 질병 인지 부족. 그러니까 아직 내가 젊은데 뭔 당뇨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좀 방심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렇죠. 좀 실제로도 진단이 좀 늦게 발병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사실 당뇨라고 하는 질환 자체는 이렇게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이제 감기 같은 경우는 뭐 아프다거나 뭐 이런 증상이 있는데 예. 당뇨는 뭐 어느 정도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발견이 좀 어렵습니다. 네. 체크해 볼 수 있는 리스트가 있죠? 네. 네. 그래서 화면 뭐 볼까요? 네. 자주 목이 마르다, 나른하고 의욕 없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었다, 많이 먹어도 공복감이 든다, 눈 초점이 잘 안 잡힌다도 있어요.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난다. 이런 증상은 당뇨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런데 사실 좀 네. 평범한 증상 같기도 해요. 사실은 이런 평범한 증상들이라서 진단 자체가 좀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위험하신 거고요. 근데 요런 제 앞에 말씀드렸던 리스트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라고 네. 하시면은 당뇨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경각심을 갖고 네. 이제 예. 뭐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이런 지금 6가지 증상들 나타나면은 네. 병원을 빨리 찾아서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겠고요. 우선 이게 젊더라도 당뇨병의 위험성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겠습니다. 자, 젊으면 당뇨가 왜 위험한지 두 번째 이유 살펴보죠. 젊은 당뇨 더 위험한 이유는 네, 지금 뭐 당뇨 한번 걸렸는데 전신이 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젊은 당뇨 더 위험한 이유는 긴 유병 기간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당뇨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치료를 하는 목적 자체가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뇨는 어디가 아프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병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실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 이제 만성 신부전에 빠질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발에 궤양도 생기는 등 아이고. 예, 요런 이제 합병증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60대에서 70대 당뇨를 진단을 받으시면 당뇨 유병 기간 자체가 한 20년 정도 되는데 네. 3, 40대에서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어. 이게 거의 2배가 되게 되는 거죠. 늘어나겠네요. 예, 40년에서 50년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젊은 층에서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은 유병 기간도 길어지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특히 합병증이 정말 무섭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만큼 또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치료 전략도 조금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젊은 당뇨, 노년 환자의 당뇨 치료법과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젊은 당뇨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노년층의 당뇨 환자분들이나 가장 중요하신 부분은 이제 약물을 잘 섭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이게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분들하고 다르게 운동 능력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좋으신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요법을 이제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뭐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당뇨 치료에서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운동도 도움이 되고 네.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때 약을 섭취하는 것 그렇죠.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좀 치료를 위해서 네. 식사 일지를 쓴다거나 이러는 좀 것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도움이 그렇죠. 되나요? 그렇죠. 이제 당뇨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셨듯이 잘못된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식사 일지라는 거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이제 쭉 이렇게 간격을 두시고 기간을 두고 본인이 이제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을 다 기록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어떤 잘못된 음식을 드시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잘못된 간식들, 음. 뭐 믹스 커피를 드신다거나 네. 아니면 뭐 탄산음료를 드신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 발견할 수가 아.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네. 일지를 그래서, 쓰면 예. 도움이 되겠네요. 근데 그렇죠. 말씀하신 믹스 커피나 콜라 같은 경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네. 좋아하는 저도- 걸 안 먹을 수도 없고 말이에요. 끊으셔야겠어요. 뭐 혹시 아예 모르잖아요. 안 드시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예. 드시더라도 이제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이제 가급적이면 좀 더 건강한 음식 쪽으로 드시는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네. 회식이나 잦은 그런 회식 또 야근 이런 거에 어, 있어서 네. 식습관들도 역시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네. 예. 자, 이 생활습관병으로 불리는 당뇨 혹시라도 관련된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병원에 내원하면서 조기에 진단을 받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